안녕하세요. 주스입니다. 이번 영상은 IPO 종목인 MBT 영상 짧은 시간 버전입니다. 제가 바로 이전 영상에서 MBT 조금 긴 시간 버전으로 먼저 올려드렸고, 그 중에서 이 종목에 대한 내용만 딱 줄여서 만든 영상이 이번 영상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BT는 모바일 포인트 광고로 이제 수익을 내는 회사라고 보시면 되고요. 대표적으로 캐시 슬라이드, 그리고 회사 B2B 서비스를 하는 에디슨 서비스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됩니다. 제가 긴 시간 버전하고 짧은 시간 버전 요렇게 썸네일 색깔로 구분을 하고 요 문구를 요렇게 달아 드릴 거거든요. 그래서 앞으로 계속 긴 시간 버전은 파란색, 그리고 짧은 시간 버전은 빨간색으로 제가 썸네일에 표시를 해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짧은 영상, 짧은 시간 버전 1분 구간에 긴 시간 버전 영상에 무조건 링크를 해 드릴 테니까 조금 더 자세한 정보하고 제 개인적인 뇌피셜 같은 것도 들어보시려면은 긴 영상을 보시는 걸 추천드리겠습니다. 그리고 긴 영상을 보신 분들도 제가 요 짧은 시간 버전 최종 결론에서 마지막에 한 번 더 내용을 정리해 드렸으니까 앞부분 다 패스하시고 영상 가장 끝에 1분 정도, 1분 정도는 다시 보시는 것도 요번 MBT에서는 괜찮으실 것 같아요. 자, MBT는 현재 수요 예측이 끝났고 다음 주 화요일 1월 12일에서 1월 13일 화수 청약이 진행되고요. 환불일은 1월 15일입니다. 상장일은 1월 21일이고요. 미래에셋대우에서 주관하고 일반 기준 청약은 8,300주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환매 청구권 구주 매출이 없고요. 일반 고객 기준 5,400만 원에서 7,300만 원 정도까지 청약이 가능하고, 우대 고객 기준 1억 900만 원, 1억 4,600만 원까지 청약이 가능합니다. 공모가 밴드는 13,200원에서 17,600원, 총 공모 금액은 110억에서 146억으로 현재 형성이 되었고요. 결과는 아직 발표가 안 나서 얼마 정도에 확정될지 잘 알 수는 없습니다. 나스미디어 엠넷 인크로스 퓨처 스트림 네트워크 비교 기업으로 선정이 되었고, 총 PR 27.9의 평균 PR을 적용해서 최종 2022년 당기 순이익을 추정해서 PR 방식으로 산출을 했고요. 최종적으로 이렇게 공모가 밴드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다만 요 기업들이 실제로 MBT가 하고 있는 사업 내용하고 100% 일치하지 않고 거의 광고 쪽에 치우쳐져 있는 기업들이라서 약간 적정한 기업인지에 대해서는 조금 더 생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지금 그 공모자금 사용 계획으로는 운영자금 66억, 그리고 타법인 증권 취득으로 한 40억 정도 사용할 예정이고요. 이 자금은 공모가 밴드 최하단인 13,200원 기준으로 작성이 되었습니다. M&A 투자, 해외 사업 추진, 연구 개발 자금, 아무래도 기술력 같은 게 필요하다 보니까 이런 쪽의 자금이 사용이 될 예정이고요. 특히 M&A 투자 쪽에서는 굉장히 긍정적인 효과를 기대하고 있습니다. 현재 MBT는 국내 포인트 광고 1위 사업자라고 보시면 되고, 현재 이제 에디슨, 요거는 B2B거든요. 기업 대상으로 하는 B2B의 폭발적인 성장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리고 신규적으로 쇼핑 사업 쪽으로 확장하고 있고, 지금 해외 진출 쪽에서도 아직까지는 적자지만 해외에도 법인이 있고 사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국내 모바일 포인트 플랫폼 사업 선도자라고 아까 앞에서 이야기를 드렸죠. 국내 시장 점유율 1위고요. 현재 에디슨, 요게 이제 대부분의 매출이 발생하는 부분이 B2C, B2C와 에디슨이라는 B2B 서비스인데, B2C 서비스는 2012년도부터 시작을 해서 현재 조금 사장되고 있는 사업 쪽으로 넘어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고, 물론 이거를 좀 더 활성화를 시키기 위한 지금 노력들을 많이 하고 있고요. 실제로 올라오고 있는 매출들은 에디슨이라는 B2B 매출들이 큰 폭으로 올라오고 있습니다. 그리고 추가로 기대하고 있는 게 모바일 포인트 쇼핑이고요. 플러스 적자 중인 해외 사업이 빨리 흑자로 전환되냐 안 되냐가 앞으로 MBT가 얼마나 크게 성장할 수 있는지에 대해서 크게 중요한 사항으로 판단이 될 것 같습니다. 지금 B2C 서비스, B2B 서비스 모델이 대충 이런 식으로 있고요. 뭐 캐시 슬라이드, 이 부분에서 이제 가장 많은 광고 수익을 내고 있고, 여기에 연계해서 캐시 슬라이드 스텝업, 뭐 캐시피드,
뭐 노랑 브라우저 이런 서비스들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현재 많이 매출이 올라오고 있는 부분이 에디슨이라고 해서 뭐 정확하게는 이건 어플 이런 개념이 아니고 MBT가 가지고 있는 사업 모델을 다양한 대형 회사, 네이버, 뭐 카카오 이런 쪽에다가 적용을 해주고 거기에 대한 일종의 그, 그 솔루션을 해준 가격에 대한 매출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래서 그런 쪽에 있어서 현재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요. 현재 이거는 이제 MBT의 이제 앱 런칭 역사라고 보면 됩니다. 그래서 개인 서비스로 시작을 했다가 중국, 미국 쪽으로도 진출을 했고요. 현재 에디슨이라는 매출로 크게 매출을 발생하고 있고 특히 2018년도 때 이제 네이버 웹툰하고 네이버 페이, 네이버 웹툰하고 연계가 되면서 이제 크게 에디슨 쪽에서 매출이 성장하기 시작했습니다. 이때 네이버 관련된 매출이 B2B 서비스 매출의 100%였고요. 현재는 한 61% 정도로 내려와서 이제 다양한 B2B 사업 그 케이스도 축적을 해가고 있는 중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MBT 간단한 재무제표고요. 현재 그 2020년도 유진투자증권에서 추정하는 단기 순이익은 18억이고요. 저는 한 14억 정도 되지 않을까 단순 계산으로 생각을 했는데 18억 정도로 현재 추정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B2C는 캐시 슬라이더, B2B는 에디슨이죠. 에디슨이 대부분의 매출의 전부라고 보시면 되고 모바일 쇼핑 그리고 해외 사업이 적자 중에 흑자로 전환되는 게 중요하다고 앞으로 이 종목을 보는 데 있어서 관심을 둬야 되는 부분이라고 얘기 드렸고요. 그리고 지금 2019년도 기준 매출액 450억, 영업이 23억이었는데 올해는 코로나 때문에 광고 쪽에 그 자금 사용하는 회사들이 많이 없어서 적자로 떨어졌습니다. 그래서 이게 영업이익이 흑자로 갔다가 다시 적자로 떨어진 케이스고 단기 순이익은 2019년도에 뭐 거기에 걸맞게 상승을 했는데 올해 적자임에도 단기 순이익은 지금 흑자를 기록하고 있죠. 이거는 제가 늘 얘기 드리듯이 왜 흑자가 되었는지 어떤 부분에서 이제 자금들이 유입이 됐는지 한번 체크를 해볼 필요성이 있습니다. 이거는 이제 2020년도 이후로 생각하는 단기 순이익 그 유진투자증권에서 계산했는 그 자료고요. 이때 뭐 2022년도에 108억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개인적으로는 크게 근거가 없다라고 저는 판단을 하고요. 개인적으로는 좀 너무 높게 잡은 게 아닌가 싶고 정말 이게 되려고 하면은 계속 강조드리는 B2B 서비스 그리고 모바일 쇼핑 그리고 해외 쪽 사업이 이제 흑자 전환되는 그런 성과를 2년 만에 만약에 낼 수 있다면은 그때는 이게 가능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자, MBT 주주 구성을 보시면은 현재 보호회수로 묶이는 물량이 60% 정도가 되고 상장일 날 유통 가능한 물량이 39%, 뭐 40% 조금 안 되네요. 그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고 상장일 날 유통 물량하고 비율은 그냥 한 보통 정도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 상장 후 1개월 차 때 나오는 보호예수 물량이 굉장히 많습니다. 특히 요 벤처금융에 들어가 있는 투자기관 그리고 기존 우리 사주조합들이 가지고 있는 물량들도 제가 생각하기에는 만만치 않기 때문에 이게 만약에 MBT가 주가를 어느 정도 유지를 해준다 심지어 공모가 대비 위쪽에서 가격을 형성해 준다고 하면은 기존 우리 사주조합들 물량이 얼마에 사원들한테 나눠졌는지 직원들한테 나눠졌는지 알 수 없잖아요. 그래서 어느 정도 수익권에 있으면은 제가 봤을 때 MBT 현재 공모가는 약간 고평가라고 판단되기 때문에 굉장히 싸게 받았을 거고 결국은 이거 전부 다 투매 물량으로 저는 나온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제 상장 후 추가 가능한 물량으로 전환 사채가 있고요. 총 17만 2,765주고 공모가 가격하고 실제로 비슷합니다. 13,200원에서 17,600원이기 때문에 그 사이에 있는 가격이고 실제로 공모가 밴드 어디가 되든지 간에 크게 차이가 없기 때문에 많이 희석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그리고 전체 물량의 약 2% 정도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큰 타격을 줄 만한 물량은 아니라고 판단을 합니다. 현재 장외가는 이제 산다는 가격은 36,000원, 39,000원 정도가 있고 판다는 사람은 가장 고가가 35,200원이고요. 이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해 보면은 1억 죄송합니다. 1,098억, 1,463
3억 정도로 공모가 밴드 기준에서 나오고, 요 팝니다. 장외가 기준으로 시총을 계산해 보면은 2,927억 정도가 됩니다. 유통 물량은 약 320만 주고 전체 물량의 한 40% 정도. 기관들이 의무 보유 확약 신청 퍼센트에 따라 조금 변동이 생길 거고요. 총 금액은 431억에서 575억 정도로 됩니다. 요 PER은 요 유진투자증권 추정으로 했는 18억 기준으로 한번 계산을 해봤고요. 공모가 기준으로 PER이 61에서 81.3, 장외가까지 온다면은 162까지 기록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제가 계속 현재 공모가도 조금 고평가가 됐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고요. 성장 가능성을 보고 생각을 해도 저는 높다라고 판단이 되고, 그것도 과연 그렇게 성장할 수 있을까에 대해서는 조금 의문이 드는 사항이라고 얘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2022년도에 108억을 생각을 하고 있고, 만약에 공모가가 그냥 2년 동안 유지된다고 가정을 하면은 2022년도 기준으로 PR이 10에서 한 13 정도 되고, 장외가까지 유지가 된다고 하면은 2022년도의 PER이 약 27.1이 됩니다. 근데 이거는 아까 전에 그 전환사채 물량이 포함 안 되는 물량 기준이고, 그게 들어와 있게 되면은 이 가격일 때 이것보다 더 높은 PER을 기록하겠죠. 아까 전에 유사 업종 27.9기 때문에 그것보다 약간 밑도는 수준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현재 수요 예측은 조사는 예측은 끝났는데 결과 발표는 안 났고요. 최종적으로 결론을 내드리겠습니다. 현재 공모가 밴드가 비교 기업인 광고 대행사와 적합한지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생기고, 요거는 단점이고요. 상장 후 1개월 차 때 나오는 매도 물량이 너무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공모가 밴드 상단이든 하단이든 PR이 저는 높다, 고평가가 됐다라고 보고 있는 중이고, 자, 이거는 장점이고요. 기업 설명회 영상을 봤을 때 플랫폼 비즈니스로 확장에 대한 꿈이 있었고, 거기에 대한 투자와 플랜이 굉장히 구체적이었습니다. 물론 여러 가지 우리들이 우려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런 것도 얘기를 하고, 자기들은 그런 문제들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어필은 했지만, 저는 그 부분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기 때문에 결과가 어떻게 될지는 알 수 없고요. 그리고 상장 후 1개월 차 때는 매도 물량이 부담스럽지만, 그 후에 나오는 추가 물량은 그렇게 많지 않다라는 점은 조금 장점이고, 2019년도부터 흑자 전환을 해서 꾸준히 성장하고 있지만 2020년도에는 영업이익이 적자를 기록했다. 그래서 성장은 하고 있다. 이건 장점이자 뭐 단점이라고 볼 수 있겠네요. 그래서 최종 결론은 기업 설명회 영상에서는 매우 긍정적이긴 했지만, 일반적인 데이터는 조금 불안한 미래가 솔직히 조금 전망이 되고요. 성장은 지금보다 할 수 있지만, 그 얘들이 세우고 있는 MBT가 계획하고 있는 플랜들을 과연 다 이룰 수 있을까에 대해서 조금 의문이 든다는 뜻입니다. 그리고 당장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투자는 전혀 할 생각이 없고요. 모바일 포인트 쇼핑, 해외 사업 흑자 전환, 그리고 에디슨, B2B 서비스에 좀 더 폭발적인 성장이 없다면은 솔직히 이 비전들은 안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유동성의 힘으로 공모가 대비 상장일날 어느 정도 수익은 줄 수 있다고 판단은 되지만, 사실 위에서 했던 얘기죠. 공모가 밴드 최저가 13,200원 또 고평가라고 판단을 하고 있고요. 기업 경쟁률, 개인 경쟁률을 매우 중요하게 보고 판단할 생각입니다. 상장일날 유통 물량 금액은 보통이지만 시총, 그러니까 가격 대비해서 이 종목이 그 1,000억이라는 금액도 절대 가볍지 않다라고 얘기 드리고 싶고요. 테마는 빅데이터 광고 정도로 생각하면 되고, 조금 어중간한 포지션에 있다라고 저는 생각을 합니다. 그냥 하고 있는 기술력이나 이런 얘기를 들어보면은 딱 구글이 떠오르긴 해요. 떠오르긴 한데 과연 한국의 구글이 되기에는 조금 역부족이 아닌가,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최종 요약, 이거는 이제 결론이었고, 제가 어떻게 할지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릴게요. 기관 개인 경쟁률을 확인하고 청약을 진행할 예정이고요. 가급적이면 근데 청약은 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상장일, 상장을 하잖아요. 1월 20일 날. 그때 익절할 자리를 준다면은 저는 그 익절을 하고 상장 후 1개월 동안 추가 매매는 할 생각이 없습니다. 사실은 어느 정도 상승을 줬다가 꾸준하게 하락을 하는 그런 패턴을 조금 생각하고 있고요.
그리고 이제 추가 매매도 사실 1개월이 지나도 추가 매매에 대한 생각은 안 할 것 같고 공모가 이하로 내려왔을 때 고려할 것 같습니다. 뭐 사실은 이런 종목은 상장할 때 우아하고 봤다 그 다음에 기억 속에서 조금 잊혀지는 종목이 될 가능성이 높고요. 중장기적으로 봤을 때도 만원 그 이하에도 충분히 가격이 떨어질 수 있다라고 보기 때문에 그때쯤 적정 가격이 온다면은 이제 중장기적인 투자 관점에서 검토를 해볼 생각입니다. 자, 이상 MBT 최대한 짧은 영상을 만들기 위해서 노력을 했고요. 시간이 말 많이 하면 길어지니까 좋아요 한 번씩 눌러주시고 구독하고 알람 설정 안 하신 분들은 구독하고 알람 설정도 부탁드립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